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수요일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업종의 연구원님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주제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게이지 풀 차징 게임주 하반기 반등 가능할까? 네, 풀 차징 아시죠, 여러분? 가득 찼습니다. 분노 게이지가 가득 차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좀 피부로 느끼시나요? 이 분노 게이지가. 아무래도 이게 뭐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 그러니까 게임주를 하시는 분이랑 네. 유저층들 다 이렇게 다 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부분에서는 다들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도 그렇고 국내 게임이 출시되는 것도 좀 실망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좀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고 게임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 주주분들은 정말 너무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말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이제 막 머리가 너무 아프신 거죠. 게임주가 왜 이 모양인가. 네, 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연구원님. 게임주를 보는 기준 오늘 좀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기대작들이 올해 좀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아블로4,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이런 것들이 좀 기대작이라고 하는데 국내 게임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글로벌 대작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판타지 파판도 그렇고 디아블로4도 그렇고 뭐 상반기 때는 젤다 뭐 이런 게임들이 글로벌 출시되는 게임들은 보통 PC 콘솔로 이렇게 출시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와 그리고 국내에서 하반기 때 PC 콘솔로 진출하는 게임사들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나뉠 수 있는데 네. 모바일 게임 시장에는 사실 크게 영향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 유저들은 상대적으로 PC 콘솔 쪽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적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서는 크게 이렇게 매출 변동이 있지는 않은데 영향이 있지는 않은데 반대로 이제 국내에서 하반기 때 PC 콘솔로 진출할 예정인 게임사들 대표적으로 네오위즈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펄어비스는 내년도죠. 어쨌든 NC소프트라든지 그런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어느 정도 경쟁 관계이기도 한데 사실 지난해만 봤을 때는 PC 콘솔 시장이 그렇게 성장률이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하드웨어랑도 연관이 있어요. 콘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판매가 이렇게 뭐 반도체 수급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작들에 대한 뭐 어떤 성과도 이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올해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하드웨어 판매도 잘 되고 신작들도 흥행이 굉장히 잘 됐어요. 예, 그런 와중에서 하반기에도 기대 신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자체가 분위기 자체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PC 콘솔이 이제 장르를 내는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콘솔 신작 해외 기대작들이 국내 모바일 게임 쪽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그래도 하반기에 콘솔 신작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은 좀 긴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올해 바라볼 때 작년에도 뭐 게임주가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바라볼 때 콘솔 신작이 있는 게임사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피해 거짓도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뭐 모바일 게임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부진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게임주들이 지난해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네. 국내 게임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모바일 게임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게임사들도 모바일 게임 시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신작을 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뭐 게임 일매출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에서 MMORPG 모바일 게임이 이 트렌드가 장기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트렌드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유저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하던 유저들만 사실 그 게임들을 하고 신규 유저들에 대한 유입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체감이 되고 신작을 내도 그렇게 크게 흥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다른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게 2020년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처음 나타난 게 P2E. 네. 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뭐 AR, VR 시장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번에는 PC 콘솔에 진출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게임사들이 PC 콘솔에 진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실 콘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게임 시장에서 미치는 비중이 한 6%? 그러니까 거의 얼마 없거든요. 국내에서는 콘솔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게임사들이 콘솔 시장을 할까, 진출할까라고 보면,
북미 유럽에서는 콘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든지 PC보다 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게임사들은 이제 점점 글로벌로 이제 유저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PC 콘솔로 진출하는 건데, 근데 다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콘솔로 이제 진출하면 유저층이 글로벌로 넓어진다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경쟁사들도 글로벌로 확장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뭐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프롬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러니까 쟁쟁한 이제 게임 경쟁사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영향력 있는 게임사가 신작을 출시한다라고 하면 유저들이 어느 정도 해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게임을 잘 만들어서 입소문을 타거나 아니면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강점을 발휘해야 되는데, 사실 국내 게임사들은 신규 IP다 보니까 마케팅 부분에서 강점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IP가 시리즈로 출시될 경우에는 그 전에 해봤던 유저들이 다시 해볼 이제 가능성이 높은데, 신규로 나온 IP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입소문이 잘 타야 되고 게임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무래도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모바일 게임의 신규 유저 유입이 적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초등학생들만 봐도 사실 모바일은 그냥 가볍게 하고 진짜 진지하게 게임하는 친구들은 PC로 메타버스 그 뭐죠? 어린이들 많이 하는 로블록스 진짜 많이 하고 PC로 진짜 해요. 맞아요. 게임을. 예, 이게 참 우리 모바일 위주의 게임사들이 한 차례 성장을 겪은 이후에 이제 노쇠하고 있는 성장 모멘텀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지금 현재 국면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중국에서 게임 판호 발급 재개가 나오면서 게임주들의 주가 모멘텀이 돼주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중 관계가 좀 경색이 되면서 중국에서 네이버 차단 이슈가 나왔습니다. 게임업계 쪽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확실히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연속적으로 판호 발급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판호 발급이 된 게 2017년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때 저희가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한령이 중국에서 이제 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판호 발급이 안 됐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2021년, 2020년쯤에 중국 내에서 자국의 게임 산업을 규제를 해요. 게임은 아편이다, 막 이런 용어를 쓰면서까지 게임 산업을 규제를 하면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게임 산업이 굉장히 많이 쇠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12월, 3월 이렇게 하면서 중국 자국에서도 게임 산업을 이제 부흥시키려는 노력이 있고, 우리나라도 판호 발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올라가는데, 최근 들어서 한중 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반기로 갈수록 판호 발급이 추가로 발급받는 게 좀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기판호 발급 받은 상황의 게임사들도 좀 경쟁이 많이 치열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추가적인 판호 발급 가능성도 좀 많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중국 쪽 시장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이라고 해서 또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시장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시장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예전과 달리 중국 게임도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게임과 비교했을 때 국내 게임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017년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큰 장벽이 없었을 때, 그때는 중국 게임 개발 실력이 많이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앞서 나가 있다 보니까 판호 발급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엔 어느 정도 흥행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2017년 이후에 판호 발급이 장기간 안 되는 기간 동안 중국 내 게임 개발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와 버렸어요.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카피하는 게임으로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을 올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게임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국내에서도 중국 내 게임들이 순위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뭐 최근에 출시된 붕괴라든지, 아니면 좀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신이라든지,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게임 개발력이 많이 올라온 것도 경쟁의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들어서 판호 발급이 많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판호, 내자 판호, 외자 판호 다 발급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들이 출시했을 때도 경쟁이 조금 치열해질 수 있다. 요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세 번째는 국내 게임사들이 장기간 동안 중국 내 게임을 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트렌드를 팔로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는 굉장히 출시를 자주 하다 보니까 대만 유저들이 뭘 좋아하고 우리나라와 유저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팔로우업이 굉장히 됐는데, 중국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팔로우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트렌드를 따라잡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좀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또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보내면서 사실 실적이 잘 나왔었고요. 크게 성장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또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나오면서 NFT의 어떤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또 한 11월경이었는데 지지난해죠. 예, 그때 한번 엄청 랠리를 펼치고 나서 그러고서는 지금 이렇게 꺾였습니다. 사실 뭐 금리도 고강도로 좀 올렸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긴 했겠지만 실적에서도 사실 뭐 잘 벌긴 하지만 성장률에 있어서 좀 부진해진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정도 현금 창출력이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오늘도 NC소프트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게임주가 좀 부진한데 신작 효과 기대감은 유효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안 좋다라는 상황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경쟁이 상황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게임사들,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임사들이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주가가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신작 기대감이 너무 없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온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작 기대감이 실제로 있는 뭐 네오위즈라든지 그런 부분 게임사들이 좀 더 주목을 받는 거고 펄어비스도 괜찮아요. 그렇죠. 펄어비스도 그렇죠. 네. 하반기에도 그런 게임주들이 더 관심을 많이 받을 거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오위즈라든지 펄어비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서 주가는 반등을 좀 단기에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신작 자체가 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부터 부각이 돼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도 있고 반영이 된 것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는 하반기 때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그런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크래프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네오위즈와 펄어비스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콘솔 게임 신작 앞두고 있는 게 있다고 하셨죠, 아까? TL을 TL. 네. 예. 그래서 최근에 NC소프트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신작 TLE CBT라고 해서 평가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네. 그 테스트 기간에서 유저들의 평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제가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릴 때 주가 하락에 말씀을 드릴 때 TL도 TL인데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안 좋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게 리니지거든요. 근데 그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TL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 기존에 있던 모바일 게임, 리니지 모바일 게임 매출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NC소프트가 주가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라는 그 콘솔 게임 신작 앞두고 있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대감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의 기대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피해 거짓도 출시가 되면서 반응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출시인 거죠? 지금 현재 출시일은 9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9월 예. 19일로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출시를 앞두고 최근 들어서 데모 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데모 버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저 평가가 좋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상에도 뭐 이렇게 리뷰들도 그렇고 직접 플레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글로벌 유저들을 타겟할 만한 게임이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네오위즈도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또 NC소프트, 네오위즈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은 어쨌든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입니다만 그에 비해서 어떤 실적이 찍히는 성장률도 네오위즈도 흥행이 된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네오위즈가 아무래도 중소형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덩치가 적고 다른 장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드 게임 쪽으로 이제 장르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많이 크게 못 받았는데 이번에 피해 거짓이 흥행한다라는 것은 실적으로 지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오위즈라는 게임사가 RPG 개발력을 갖춘 회사구나라는 거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다음 신작이 나올 때도 기대감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으로도 반영이 될 것 같고 반면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TL에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무래도 북미 유럽을 타겟하는 게임이겠거니라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TL 보면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국내라든지 대만 쪽 이런 지역 유저들이 좀 더 선호하는 방식의 게임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존 리니지와 좀 너무 유사한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우려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뭐 주가 괜찮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은 사실 지금 거론됐던 게임주들 가운데 밸류 자체는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답게 한 뭐 70배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게임들이 노후화돼 있고 결국엔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펄어비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게임 매출도 많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신작도 엄청나게 딜레이가 됐거든요. 2024년 상반기로 이제 신작 출시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도 완전 바닥을 기웠고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펄어비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감이 많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게임 산업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게임주 시장이 살 게 너무 많으면 사실 펄어비스를 굳이 지금부터 볼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게임 산업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살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펄어비스가 그래도 좀 더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너무 뒤에까지 모멘텀을 기다리는 것보다 좀 더 일찍 그런 부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애플이 MR 헤드셋을 공개하면서 이게 또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모멘텀들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은 뭐 MR 헤드셋이 뭐 활성화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예상일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한 기회라고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게임사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첫 번째는 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먼저 그러니까 선두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왜냐면 결국엔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 하드웨어에 장착되는 게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드웨어가 대중화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게임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애플 MR이 굉장히 좀 유의미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기기가 제대로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엔 대중화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유저들이 MR 기기를 집에 구매를 하고 콘솔 기기처럼 많이 구비를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출시는 됐는데 성능이라든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게 무조건 MR 기기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결국에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 측면으로 맞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업체들이 얼마나 적극 나서는지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게임 플랫폼 하면은 좀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PC, 모바일, 엑스박스 말고도 그냥 정말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게임들 이런 것들 쭉 봤을 때 유망한 플랫폼은 어느 쪽일까요? 결국에는 유망하다보다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사실 모바일 플랫폼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콘솔 쪽으로 되게 좀 많이 말씀을 줄여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국내만 봤을 때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로 진출했을 때 경쟁이 제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상황은 모바일 게임 시장이 다시 성장률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들로 하여금 굉장히 게임으로 많이 진입하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장르의 다양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게임들의 개발 이런 부분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결국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 PC 콘솔도 같이 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흥행이 될 수 있을지를 점쳐 보시는 게 투자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주목하시는 올해의 신작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 신작 같은 경우에는 피해 거짓이 제일 중요한 시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크래프톤에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콘솔 시장으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사실 기대만큼 크게 흥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거짓이 과연 국내 게임사들로 하여금 이게 콘솔 시장이 우리나라도 개발하면 될 수 있다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 거짓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은 9월 중순에 있는 피해 거짓 출시를 제일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아까 금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없을 수는 없는 섹터고요. 아무래도 밸류를 좀 높게 주려면 금리가 높은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야 되지, 그래야 주식시장 안에서 밸류를 높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뭐 다 10배, 20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대형주들 보니까. 금리 민감도가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또 P2E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좀 허용을 해주면은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사태로 인해서 로비 의혹까지 제기가 돼서 이게 정치권의 이슈가 돼서 좀 민감해진 내용도 있거든요. 게임주의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담은 언제쯤 씻을까요? 그런데 뭐 정치권에서도 이제 잡음이 나오면서 P2E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사실 P2E에 노출된 게임사들은 좀 제한되어 있어요. 뭐 위메이드라든지 그러니까 일부 게임사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그런 악재들은 그런 게임사들이 좀 국한될 수 있는데 좀 전반적인 게임주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대외적인 환경보다는 대내적인 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작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그러니까 기존 게임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 움직임에 더 많이 작용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리라든지 그런 대외적인 환경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주가 하락으로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낮아진 밸류에이션에서는 그런 대외적인 요소보다는 결국은 대내적으로 얘네가 얼마만큼 더 돈을 벌 수 있느냐, 신작들이 얼마나 더 흥행할 수 있느냐가 주가에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도 상반기만 보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주가로 더 많이 작용을 한 게 현실입니다. 네, 채팅창에 뭐 NC소프트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NC소프트는 게임이 별로라기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별로입니다. 패키지를 보고 이전에 과금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패키지를 보고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NC소프트가 좀 이번에 BM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비판받았던 게 뭐냐면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 북미 유럽을 타겟을 하려고 했으면 뭐 패키지 형태로 내더라도 좀 더 로스트아크라든지 핵앤슬래시처럼 좀 더 전투에 타격감을 내고 좀 북미 유럽의 친구들이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넣던가 아니면 리니지 라이크로 확실하게 이제 가닥을 잡았으면 좀 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는 BM, 뭐 부분 유료화 같은 모델을 좀 내던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패키지 형태로 판매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북미 유럽 애들을 어떻게 타겟할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고 네. 만약에 패키지 형태로 판매를 안 하고 그냥 부분 유료화 BM으로 한다라고 하면 과금 요소가 적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 돈이 잘 안 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좀 단언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갈수록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있는 거고 단기로만 봤을 때는 좀 더 모바일 게임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기존 모바일 리니지 게임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부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보시는 게 주가 향방에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에는. 네. 2014년에 글로벌 모바일 게임으로 컴투스가 서머너즈 월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예. 그 이후로 사실 그 컴투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컴투스는 제가 근데 커버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좀 섣불리 커버를 안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하시는군요. 근데 뭐 아무래도 네. 좀 그 이후에 서머너즈 워 흥행 이후에 뚜렷한 신작 흥행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2021년에는 좀 P2E로도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 어쨌든 주가에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IP를 가지고 좀 연쇄적으로 소위 말하는 연타석 안타라든지 홈런을 쳐야 되는데 네. 첫 번째 타석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도 좀 그런 향방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게임주입니다만 그래도 신작에 대한 기대를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들에 대한 접근 가능할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임주는 바닥은 찍었다고 보실까요? 전략 주시죠? 그렇게 접근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주 자체가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게임주는 향후에 좀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게임주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게임주가 있을 거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실 때도 이 종목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형성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형성이 될 것이냐를 이렇게 양분해서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더 안 좋더라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주가들은 좀 좋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조금 있다가 하더라도
기존 게임 매출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기대하시면서 주가를 플레이하시면 주가를 보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선호주, 차선호주 있으시죠? 네, 최선호주는 네오이즈 말씀드리고 싶고 차선호주는 펄어비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